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안 하거든. 나는 보통 내가 뭘 부족해 남들부터 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번만큼은 시장 쪽이 내가 가장 잘 돼 있지 내가 잘할 사람이 이렇게 확신이 쓰는데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는가. 예,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런 이제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된 거고 그런데 장관도 나는 시장 도전했다가 안 되면 이정부 임기가 5년이고 그 중에 나중에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거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작스럽게 기획산처 장관 제안을 해오고 그래서 시장 선거보다는 와서 대통령 보라고 할 때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웠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교회 다니잖아 지금은. 소위 이제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선 도전할 때 내가 정치를 왜 더 해야 되는지 고민이 깊었고 그 끝에 내린 결론은 정치 바꿔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AI 대전환 속에서 이제는 사업도 생활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되게 잘 능동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기후위기,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지방 소멸,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궁극적 문제들인데 이때 제대로 지금 뭔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이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은 당연히 우리 나중에 후대들이 자손들이 진짜 그때 할아버지는 정치하면서 뭐 하셨나고 왜 우리에게 이 힘든 나라를 물려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고 그걸 내가 진짜 사선된다면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어느덧 욕심이 생겨가지고 시장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원래 사선하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냐 그러니 마침 기획예산처가 네가 작년 국정기획위원회 가가지고 정부조직 개편 팀장하면서 기획 기능이 너무 대한민국이 부족하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그 기획 기능에다가 이 예산 재정을 제대로 한번 핵심해봐라 이렇게 네가 이 부처를 설계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그 초심으로 와서 이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수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풀어봐라 이런 이제 예비한 그 뜻이 다시 결국 나한테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결국은 시장의 도전의 뜻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이번에 그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내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일단은 뭘 맡으면 죽기 살기로 일단 공무원들과의 관계는 여기가 이제 한 정원이 450이고 지금 현원이 한 400명 좀 넘는 조직인데 기존의 재정부의 예산실이 통으로 거의 다 넘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작은 미래전략국이랑 작은 국이 이제 넘어오면서 좀 더 키워가지고 미래전략기획실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실과 기획재정실이 있는 건데 일단 공무원들 되게 유능하고 헌신적이고 그다음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좀 로열티가 아주 훌륭하고 지금 그래서 특히 인사청문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취임식 안 하고 내가 다 오히려 내가 직접 당연히 바쁜데 일에 한 곳에 모아하면 내가 가서 다 또 직접 바 다니면서 악수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사진 셀카 찍고 뭐 그다음에 바로 그냥 젊은 상무하더라고 이렇게 간담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번에 추경체를 하면서 또 진짜 방송에서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걸 내가 이제 잘 이렇게 앞에서 저쪽에 무리한 공격 막아주고 하니까 더 똘똘 뭉쳐있고 더 나를 중심으로 좀 확실히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돼가지고 나로서 일하기가 좀 더 속이 수월해진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의 전략 기능은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2006년도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가 전략 2030이라고 24년 이후를 내다보고 그때 국가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물론 그전에는 우리가 옛날 다 알고 있는 경계 5개년 개발계획 이게 이제 경계 기획원 시절에 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30을 2006년도에 했고 이제는 올해 목표인데 올해 내로 해서 2045 해방 방법으로도 100주년 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주요한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재원을 어떻게 쏟아부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수립하는 일을 한번 주되게 좀 해보려고 이미 가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재정 국가 예산도 기존의 기획예산처 다 보니까 다들 장관들이며
청와대 수석들까지도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막 부탁을 하는 그런 처지인데 갑질을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재정 예산 시스템을 완전 다 바꿔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오히려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좀 갖추는 작품을 많이 해보려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기획사업체 장관 되면서 박홍근의 버킷리스트 8개를 정했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장관할지 모르겠지만 박홍근이 해야 될 일 8가지. 그래서 내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전문가들 만나고 공무원들 보고받고 하면서 내가 생각나는 8개를 정해가지고 지금 딱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무원들은 그 지시하면 하루 더 검토해서 잡아보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음 주 월요일 하려면 집중적으로 이제 내가 중요한 대로 안을 갖고 있는지 이제 보고를 받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쭉 앞으로 좀 해나갈 생각인데 이제 걱정은 이런 거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이고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안에서 또 의원들이나 국민들도 많이 지켜보는 자리인 데서 맞는데 우리가 이제 무거운 게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 가불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서 되게 이제 신중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처리하면서도 다 장관들이 아시니까 전화하고 매덕이랑 놀주면 너무 고마워 막 이런 상황이라 내 스스로 일단 그런 거 중심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내가 이제 정치인 여느 정치인이라면 이제 모든 사람들 마음을 얻는 만인의 연인으로 살고 싶은 자리인데 이건 자칫 만인의 공정이 될 자리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각 수석들 청와대에서 또는 각 부처의 장관들 그다음에 각 여야 국회의원들 방역단체장부터 기초단체장들까지 다 보자 그러고 자기가 더 소관한 기관들의 예산 더 늘려달라고 이것저것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걸 국가 예산을 내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없으니까 네가 정말 그 사람들 기분 나쁘게 않게 살펴도 못해 반응을 못한다고 딱 정리해두는 그 중심을 잡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그분들 입장에서 서운해할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뭐 경제나 재정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니까 하여튼 갑자기 이런 기획과 예산을 맡게 돼가지고 어깨는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 총장부터 시작해서 학교 당국도 그렇고 동문들도 그렇고 되게 우리 경제 예산상 뭐 이런 문체부 장관, 그다음에 중기부 장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됐는데 기획사업체 장관은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놀라면서 좀 좋아하는 분위기라서 하여튼 내가 운동부 출신이지만 보좌관은 다 했어. 운동부 출신으로서 기획도 잘하고 예산 재정도 참 잘하더라. 난 평가받도록 내가 하여튼 그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할 거니까.